1945년 8월 6일 8시 15분이었습니다.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 상공 약 570m 위에서 폭발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음과 보석구름이 높이 치솟았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사망한 이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945년에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가 16만 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글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산채로 재앙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약품도 물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차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뜨거워요. 제발 물 좀 주세요. 살려줘요. 엄마, 죽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13번째 강연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인류 최초의 핵공격,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전부터 충돌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직접 충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중동의 전쟁이 확대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낳았었죠. 그러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다음은 북한이다. 갈등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핵은 우리와는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도 이 핵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큰 변화가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주제가 저에게는 특별합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곳 히로시마 외곽에 제 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때 4살이셨죠. 오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이야기를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일본의 그날입니다.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이었습니다.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 상공 약 570m 위에서 폭발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음과 보석구름이 높이 치솟았습니다. 히로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히로시마의 폭발 전의 모습과 폭발 이후의 모습입니다. 히로시마라는 도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히로시마의 모습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죠. 여기 산업장려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원자폭탄을 맞고 난 이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뼈대만 남아있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사망한 이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945년에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가 16만 명이었습니다. 일본은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뼈대만 남은 이곳은 원폭돔이라고 불립니다. 이 원폭돔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평화기념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No more 히로시마, No more 나가사키를 외치면서 평화를 더불어 외쳤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원폭 사망자들의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 화강암 안에 원폭 사망자 명단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곳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의 원폭 평화공원에는 원폭의 어린이상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이 조각상의 제일 위에 소녀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네, 학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 안에도 청동으로 학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학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사키 사다코는 원자폭탄이 떨어질 당시 3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다코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10년 후 1955년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사다코는 낫기 위해서 종이학을 접었습니다. 종이학을 1000마리 접으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학을 접었죠. 일본에서는 종이학 1000마리를 접어서 그걸 실로 깬 것을 센바즈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특히 아픈 사람들의 쾌유를 빈다고 하죠. 히로시마에는 평화기념 자료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자폭탄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2025년에 등재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했었는데 2027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곳 자료관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 히로시마의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참상의 모습이죠. 그곳에는 이런 글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산채로 재앙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약품도 물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차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뜨거워요. 제발 물 좀 주세요. 살려줘요. 엄마, 죽고 싶지 않아요. 이런 글귀들과 함께 참혹한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몸부림쳤는지 마음 아파하면서 전시관을 둘러봅니다. 이곳 자료관에는 피폭된 사람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피폭지의 중심에는 그 온도가 400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온몸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의 사람들도 피폭으로 인해서 살갗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사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화상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화상으로 인해 죽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곳 자료관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시니치의 세발 자전거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당시 시니치는 3살이었습니다. 자전거에 탄 채로 그날 숨을 거뒀습니다. 시니치의 아버지는 자전거와 함께 시니치를 땅에 묻었고 그로부터 40년 후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서 꺼냈고 그때 이 세발 자전거를 자료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자료관에는 아주 특별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인형의 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형이라는 건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질 당시 스미토모 은행 앞에 그리고 히로시마 역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타고 남은 그릇만 바닥에 마치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으로 불상도 녹아내렸습니다. 피폭된 사람들은 그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피폭자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히로시마의 참상을 그렸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방사능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마치 유령처럼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 일본은 이걸 비밀에 붙이고 쉬쉬하면서 군인들을 시켜서 부상자들을 수습하고 시체들을 빠르게 마치 쓰레기처럼 소각했습니다. 또 다른 피폭자들의 사진입니다. 코와 입으로 피가 쏟아지고 뜨거운 화염에 사람들은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원자폭탄의 영향으로 버섯구름에서 검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갈증이 심했던 나머지 그 검은 비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방사능 덩어리였죠. 화염에 휩싸였던 사람들은 강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히로시마의 참상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던 이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펜맨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상공 500m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펜맨은 앞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펜맨이 떨어졌던 나가사키의 모습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 나가사키는
이렇게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 당시 나가사키 인구를 약 24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중 사망자의 숫자가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펜맨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원자폭탄이었지만 피해는 히로시마보다 나가사키가 훨씬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사키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원자폭탄의 피해가 히로시마보다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중심지에는 이렇게 탑과 함께 희생자들의 명단을 봉안해 놓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우라카미 천주당이라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이 나가사키라는 지역이 일본에서는 가장 먼저 천주교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도 성지순례로 일본의 나가사키를 많이 찾아갑니다. 이 무라카미 천주당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그 폐허가 된 일부를 이렇게 평화공원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해는 자료관의 실내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나가사키의 평화공원에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조형물은 특이한 자세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왼손은 수평으로 뻗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늘로 솟구친 오른손은 원폭의 위협을, 그리고 수평으로 편 왼손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조형물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이곳 평화공원에도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이 있습니다. 이 자료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부서진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11시 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자료관에서도 역시 원폭이 떨어지고 난 이후 나가사키의 참상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까지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은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일왕은 항복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제국의 자존과 동아시아의 안전을 바랬을 뿐 타국의 주권을 빼앗고 그 영토를 침범한 것은 짐의 뜻이 아니었다. 1억 신민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전쟁은 호전되지 않아 세계의 대세가 우리에게 불리하다. 이러다가 종래에는 우리 민족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국 신민으로서 전선에서 죽고 타국 땅에서 순직하고 비명에 죽은 자들을 생각하면 온몸이 찢어지는 듯하다. 라고 항복 선언을 했지만 그 어디에도 항복이라는 글자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사과도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지만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 모습이 어떤가요?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방사능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방사능으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질병에 시달렸지만 그 질병이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었죠. 이렇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참혹한 모습이 되었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빠르게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특히 나무와 풀이 다 타버렸지만 얼마 후 다시 새로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빠르게 이 피해를 복구하기 시작했죠. 히로시마의 경우에는 원자폭탄을 맞고 불과 3일 만에 다시 전차를 개통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의 평화공원에는 많은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이 조각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일본은 원폭의 피해자이자 전쟁의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미국을 용서하는 양,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계 평화를 외친다는 일본, 그들에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그 진정성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